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혼낸다는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 이를 견디다 못해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병원 사람들의 조문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이번 사건 정리했습니다. 숨진 간호사가 죽기 전에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커피 타다가 혼났다. 네, 너무 외롭고 서럽다. 왜 이렇게 어렵냐. 부서 이동했는데요. 네, 유서에는 우리 병원 사람들 조문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숨진 간호사는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5년간 근무했고 지난달 18일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 지 12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의 이 태움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이랬다. 오늘은 나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이랬어. 이 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로 자꾸 일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태움으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종합병원에 입사한 신입 간호사가 업무 시작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6년에는 지방대학병원의 간호사가 과한 업무량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서 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5년 근무했고 그 병원에서 친절 스타로 선정된 적도 있는 간호사고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입사를 해서 얼마나 친절하고 발랄하고 환자들을 잘 돌봤으면 친절 스타라는 네. 별명까지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호사가 2018년 12월 18일에 행정부서로 그 부서를 옮기고 나서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5일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네.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 의료원 측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우리는 문제 없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한번 객관적인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감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가족 유족에 대한 그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를 이제 앞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병원 사람들 조문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겼을까. 네, 유족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간호사 태움이 뭔지 알 것 같다. 일을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너무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오늘은 밥 한 번 못 먹고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노동 시간의 문제도 있고 저희 누나가 잘해보겠다고 초임이니까 7시에 출근을 했는데 그 7시에 대해 출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더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1월 7일 날 누나 발인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랬는데 간호사가 출근을 안 해서 그러는데 왜 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누나 죽었다고 끊으라고. 7시에 출근해도 혼났다는 거예요. 네, 상사 커피 타다가 야단을 맞고 신발 소리 때문에 야단도 맞았다고. 커피 흘렸다고 야단 맞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신발 슬리퍼 소리로 좀 끌면서 다녔더니 그 앞담화 뒷담화가 너무 심하더라. 나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 제작진이 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9년차 간호사의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됐어 내가 할게 넌 그냥 내 환자한테서 손 떼 저리 가 있어 벽 보고 서 있어 되게 좀 인신공격적인 뭐 머리가 나쁘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잘 모르고 자신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굉장히 위축돼 있고 자기한테 어떻게 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나갈 생각이 아닌 이상. 과거에는 저런 문화가 용납됐을지 모르는데 왜 병원에만 이런 태움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강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악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병원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신입이 들어와서 잘못된 의료 행동에 대해서 잦은 실수가 있게 됐을 경우에 환자의 생명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중개자를 잡는다고 엄격하겠죠. 하는데 보다 엄격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네. 이 도를 지나치게 되고 이것들이 대물림되다 보니까 결국 영혼이 제가
부활될 때까지 태운다고 하는 태움의 악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 같은 경우가 일을 한 지 5년이 지난 간호사예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가 됐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이번에 옮긴 간호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강하게 군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민간 병원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에 대한 진상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생기면 병원 측에서 특히 그 가해자를 찾아내고 그 가해자의 개인의 뭐 문제로 치부하기 마련인데, 근데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실수를 하면 환자가 뭐 죽거나 혹은 큰 장애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 같은 걸 늘 안고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게 막 내가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고 일은 너무 많고 대부분 도제식으로 배우거든요. 그 사람의 역량이나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되게 천차만별이고 프리셉터도 그 신입 간호사를 가르친다고 해서 환자 수를 적게 보게 해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본인 일을 똑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신입한테 이걸 보여주고 가르치고 뭔가 실제로 해보게 하고 그걸 막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사람은 부족하고 간호사 업무라는 건 생명을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는 직장 내에 매우 강력하고 엄격한 규율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 인권의식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태움이라는 독특한 간호사들만의 나쁜 문화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환자 수가 4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2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태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임신 순번제기. 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이 임신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메꿔야 되니 그래서 임신도 심지어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너는 하는 올해 너가 하고 내년에 너가 하고 이랬다는 있을 거 수 아니에요? 없는 일들이 현재 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간호 인력들이 충분하게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은 90%가 넘게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이 민간 병원의 의료진들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도제식으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이 일을 미리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간호사가 도와주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그 시스템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2014년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간호사 한 명, 그 간호사가 1000명,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5명, 6명이 되는데 네. 일본하고 미국은 1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하나는 2017년 12월 달에 조사한 그 대한간호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내용인데 설문에 응했던 7,275명의 간호사 중에서 한 70% 정도가 69.5%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69%. 네, 69.5%가 그러니까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69.5%였고 네. 그 중에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4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함이나 폭언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호사가 며칠 전에 청와대에 청원 올렸는데 그 내용 잠깐 볼까요? 네. 급여 수준도 낮으며 병원 사정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고 여름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 이 진짜 언제 70년대 이야기 같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공장보다 근로 환경이 못하니까 물 마실 시간도 없고 웬만하면 1년만 버티고 못하겠다 도망간다. 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은 더 떨어지고요. 우리 생명을 다루는데. 네. 제 주변에도 간호대학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현장에 들어가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있었던 전문적인 인력들이 모두가 다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해가 일어나게 됐을 경우 강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한데 네. 현재 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도 제 역할을 하루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 설명했지만 대부분 민간 병원이고 민간 병원은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인력 확충은 어렵고 하지만 뭐 업무는 여전히 과중하고 그렇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가장 얘기하는 건 의료 수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그 간호사 인력 공급의 문제를 좀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환,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